문제인식 두 번째의 목차에서는 뭐냐면 작업 아이템 목표 시장의 현황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양식이 있는데 이제 설명인데요. 자, 작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서 정의된 시장에 대해 제공할 혜택, 가치, 그 행위를 제공하고 고객 세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의 규모도 필요하고 경쟁 강도도 필요하고 향후 전망도 필요하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수익 시장을 도출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고객에서는 우선 내 타겟,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타겟은 육아를 이제 키우는 육아맘이에요. 육아를 키우는 주부. 그러니까 육아가 있는 가구가 되겠죠. 그거를 사기 위해서 이제 거기 세분화하고 그 중에 제가 타겟권을 미리 정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고객군 중에 그게 육아가 있는 가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야지 내 타겟 고객이 제대로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타겟 고객에 대한 선정 근거, 요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시해 줬다면 수익 시장. 자, 내가 육아가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그럼 가구 수가 나와야 되겠죠. 얼마큼 몇 가구가 있는지, 그 중에 내가 몇 가구를 할 것인지, 몇 가구를 대상으로 내가 판매를 할 것인지, 그것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 뭐냐면 어떤 경쟁 제품, 자, 밀키트에 대한 제품들이 경쟁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제품은 이렇게 해. 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꼭지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고객 세분화. 자,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를 고객들을 정리해줘. 챗GPT 잘합니다. 그래서 챗GPT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표로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할게요. 자, 세로는 주요 타겟별, 영유아 주부 포함. 자, 나의 대상이 영유아가 있는 어떤 그 가구, 주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제 포함해서 만들어줘야 해요. 그 다음에 가로는 평가 지표별로 평가 점수와 특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로는 타겟 고객별,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생각한 영유아주군 포함, 가로는 평가 지표별, 평가 점수와 특징까지 포함해서 표로 정리해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어떤 그 명령이었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더니 점수를 매겨줘. 그만 입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냥 줄로만 쭉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표로 정리해줘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했던 거고, 한번 이제 첫 번째 이제 넣었더니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주요 타겟별에서 제가 영유아 주부를 안 넣었죠. 안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타겟들이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 타겟인 영유아 주부 포함해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각각별로의 어떤 정의라든가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징을 포함해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본 직장이 몇 점이고 종종 그 특징은 어떻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평가 지표는 알아서도 해주더라고요. 직사 편의성, 요리 경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 나는 우선순위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개별 점수를 주면은 제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종합 점수라고 하나를 넣은 거예요. 자, 종합점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해서 각각의 종합 점수를 매겨줍니다. 쭉 해서 제가 원하는 영유아 주부는 18점이 나왔네요. 현 직장이 18점이에요. 자, 보면 요리 초보자 19점은 기존의 제품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의 이제 어떤 그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아이템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괜찮은 거를 우리가 이제 사업 객수를 제가 뭐 멘토링 컨설팅 많이 하지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평가받고, 그다음에 비판받고 하고 싶은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응원받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여기서 딱 보니까 내 아이템 괜찮다라고 챗GPT가 알려주는 거네요. 이렇게 기쁨과 같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장표입니다. 그 장표에서 내 고객이 잘, 내 목표 고객을 잘 선정했다라는 것을 만드는 근거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근거를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가 모르는 이 앞에 있는 고객을 뽑아줬죠,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고객이 고객 세분화한 겁니다. 자, 세분화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 중에서 일곱 개를 고객을 세분화시켰더니 그 중에 타겟 고객. 이 일곱 개 중에 나는 영유아 주부를 타겟으로 잡았어. 라고 이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타겟을 또 바쁜 직장인도 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 바쁜 직장인과 영유아 주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이 두 개가 이제 타겟 고객이 됐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얻었죠. 자, 이렇게도 내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영유아 주부라고 내 타겟 고객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객 세분화해서 타겟 고객 이제 흐름으로 내려온 거, 선정한 것까지는 나왔고, 그럼 이 선정된 거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자, 이거 묻는 겁니다. GPT에 내가 선정을 했어. 자, 그 중에서 영유아를 내가 선정했는데, 그것을 그 영유아 주부가 이 정기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줘. 어떻게? 요약도 해주고 근거도 제시해줘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챗GPT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네요. 자, 영유아 주부를 에게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는 필요성이 뭐냐. 그래서 요약 이렇게 깔끔하게 두 줄이지만 하고 근거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제시한 거를 다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이렇게 아예 필요한 부분만. 자, 1차 태계 저는 영유아를 가고 라고 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말을 좀 다듬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절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시간 절약과 스트레스 감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영유아 고객이 왜 이게 필요하냐. 그래서 시간 절약이고 스트레스 감소다. 이렇게 이제 나름의 정리를 한 거죠. 일단 이렇게 근거가 나왔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요 영유아를 둔 가구가 첫 번째 1순위였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하나가 더 나왔다고 그랬죠. 자, 바쁜 직장인 이게 이제 2순위가 됐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영유아를 둔 가족 이 가구에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똑같이 넣으면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겟 고객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챗 GPT가 찾아낸 타겟 고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 시장을 노출해야 돼요. 수익 시장을 노출하는데, 자, 저는 영유아를 둔 가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한국에 이제 대상이 영유아를 가구가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 가구가 몇 명인지, 이거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예전에는 막 검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랬는데, 아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거를 빙챗을 이용하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는 2001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 챗GPT는 데이터 수치를 이렇게 최신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빙챗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췌해 줍니다. 네, 빙챗을 이용해서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일단 전국 영유아동 가구수 전국 경기도 성남시 약동까지 넣었어요. 요게 이제 저희 인근 동네인데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야탐동까지 넣었는데 야탐동 데이터가 없나 봐요. 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국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연도별로 쫙 정리를 해주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엑셀에서 편집광 누르시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이 표는 여기서 갖고 왔대요. 자, 눌러보시면, 네, 여기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웹사이트 말고도 이렇게 오픈된 자료도 찾아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갖고 왔다라고 해서 링크 주소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수익 시장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자, 수익 시장을 도출해야 되겠는데 수익 시장은 보통 이제 템셈쏨 이렇게 템셈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국은 저의 전체 시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번역. 왜냐하면 배송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지역적인 커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남시, 이렇게 해서 성남시를 나의 주 메인 본거지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확대되고, 전국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확대되면은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국이라는 부분을 전체 시장, 탐쌈 쏨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템셈 쏨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경기도는 목표 시장. 그 다음에 쏨 해서 수익 시장. 내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남시 여기를 수익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빙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재료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는 연령별로 한번 해볼게요. 연령별로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로는 연령대, 세로는 연도별로 정리해줘. 그래서 이렇게 정리 이제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4세 미만 전체를 제가 이제 전체 시장 탐으로 보고 이번엔 3세에서 4세. 왜냐하면 이게 0에서 2세와 3세, 4세가 음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세, 4세를 제가 이제 그 쌈으로 보고 목표 시장으로 보고 그 중에서 저는 10%가 수익 시장으로 보는 거. 자, 3년 안에 내가 수익성 볼 수 있는 거, 2년 안에 내가 수익성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목표 시장은 내가 마켓 시어를 100% 했을 때의 목표고요. 이거는 나의 이제 목표치입니다. 나의 목표치.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이 수익 시장만큼은 돈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돈으로 환산하려면 여기는 지금 가구수입니다.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저는 밀키트죠.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밀키트의 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밀키트의 가격이 평균 가격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요. 빙에다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줬고요. 현재 저는 이제 시장이 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키트 가격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모른대요, 빙도.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자, 데이터를 지마켓이라든가 쿠팡 이런데 아니면 이 밀키트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계약적으로 제가 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뭐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평가가 판가름되지 않거든요. 대략적인 수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검색 그나마 또 빙의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대략적으로 10,000원 초반대래요. 자, 10,000원 초반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10,000원이라고 측정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실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자, 탐쌈 이제 정리하는 이제 양심제 작성에 대한 정리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죠. 탐쌈 쏨은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연령대별로 이제 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3, 4세 영화를 가지고는 41만 가구래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중에서 10을 제가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3년 내에 수익시장을 4만 가구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전에 근거, 만원, 그 밀키트 가격 1회당 10,000원 이 근거로 가지고 가구수 곱하기 가격 곱하기 배송횟 수라고 해서 제가 대략적인 금액 49억 이거를 추정을 해냈어요. 이렇게 추정하시면 돼요. 이 근거가 논리적으로 맞으면 되거든요. 이 근거가 밀키트 배송 서비스 가격을 왜 1만으로 했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묻는다면, 보통, 밀키트 가격이 1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나는 그거에 맞춰서 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시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쏨 같은 경우에 전체 다 숫자로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좋지만 요런 가구수라든가 요런 통계 데이터 요런 것들로 인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쏨이라도 나의 수익 시장, 목표 수익 시장이라도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의 직접적인 시장은 이 쏨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위원들도 이 탐싸, 요 부분에 중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시장, 요 부분에 집중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 너무 화학되게 좀 높은 금액, 이거보다는 좀 적정하게 어떤 밸런스가 있는 어떤 금액을 우리가 목표치로 잡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쟁사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경쟁사를 몰라요. 그죠?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내가 다 조사할 것도 아니고 조사해서 정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쟁 제품을 찾기예요. 빙 잘해줍니다. 빙이. 왜 빙이냐? 말씀드렸지만 빙은 지금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 모든 걸 검색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신성이 있어요. 챗GPT는 최신성이 없는 대신 구체성이 있겠죠. 그래서 빙에서 우선 경쟁 제품을 찾으세요. 이게 쉽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한국의 밀키트 브랜드 종류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얘기해줘요. 아우, 고맙게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프레시 이지와 이치온이 가장 높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쿠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내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랑 비슷하게 한 거 제품 몇 개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저는 4개를 골랐어요.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순서대로 키, 마이셰프 이렇게 4개를 골랐어요. 자, 4개를 골라서 이제 GPT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요. 자, 경쟁사 이 4개를 골라서 우선 빙챗에다가 이 4개를 골라서 동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동향에 대해서. 왜냐면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이렇게 프레시지, 이치온, 쿠키, 마이셰프 이 4개에 대해서 이렇게 동향에 대해서 출처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서 현재 이 회사 요 프레시지, 이치온, 쿠키, 마이셰프를 명령을, 그러니까 역할을 주는 거죠.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로에는 회사 이름, 세로에는 회사별로 주요 고객, 왜냐면 나의 고객과 겹치는지 봐야 되니까. 제품 특성, 나의 제품 특성과 겹치는지 봐야 되니까. 주요 제품, 가격, 차별화 요소, 배달 서비스, 내가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쭉 나와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양식에 맞춰 정리하면 되겠죠. 자, 경쟁사 비교. 우리가 이제 빙챗에서 최신 트렌드를 조사했죠. 그래서 빙챗에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 GPT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다듬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경쟁사 비교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경쟁 제품이 없다라는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제품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 예창, 초창, 이런 도약 패키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이런 거는 경쟁 제품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성을 뽑아내는 흐름으로 맞춰야 돼요. 이렇게 경쟁 제품이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경쟁 제품 비교를 이런 형태로, 내용과 보시면, 제목 이렇게 요약하나, 내용 2개, 그 다음에 표나 이미지, 도형,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